안녕하세요.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아유, 네. 오늘 사실 제가 명품 주식 아카데미 주제를 좀 미리 보고 공부를 하려고 봤거든요. 네. 저는 이 삼음절이 무섭습니다. 네. 예. 삼음절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눈치를 아시는 채실 분들, 텐데요. 예. 네. 힘들어요. 오늘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정말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이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네. 오늘 다시 한번 이 공매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면서 실제로 이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이제 우려하는 것만큼 얼마나 이제 큰 시장의 이제 악재인지 네. 혹은 또 공매도를 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사실 뭐 방송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매체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참 많이 다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이 쉽게 이 마음을 가시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못 찾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순히 괜찮아 한다고 해서 괜찮아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확실하게 김영민 도사님이 네. 또 짚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려운 곳을 제가 조금이나마 좀 긁어드리려고 예. 하는 거고요. 아니, 조금 말고 시원하게 네, 긁어주세요. 시원하게 한번 긁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 것처럼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싫어하는 지금 운동장이 지금 하나 있는데 지금 뭐 산비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매도의 성격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공매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걸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의 악순환 고리. 사실 이 공매도라는 게 정말 최근처럼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는 공매도가 정말 나빠요. 왜 그럼요. 나쁘냐면 좀 때려 패고 싶습니다. 그렇죠. 증시가 빠지고 있을 때 예. 하락을 할 때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일단 하락을 할 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우리는 하락을 해가지고 정말 마음이 지금 얼마나 쓰라린데 그렇죠. 누군가는 이 시장의 하락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분 나쁜 거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지금 그렇죠. 기쁨을 얻는 지금 이제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에 주식시장이 워낙 급격하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런 하락장을 이용해서 보유 주식 없이 주식을 빌려가지고 그 빌린 주식을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제 배팅을 하는 거예요. 매도를 이제 때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나면 그 많이 빠진 상태에서 주식을 다시 사서 이제 되갚는 그런 행위가 이제 공매도라는 거거든요. 패턴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거꾸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이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전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서 기업 가치가 왜곡된다. 실적이 좋으면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공매도를 때려버리면 빠진다. 그렇죠. 근데 왜 일각에서는 공매도의 장점으로 적정 주가를 맞춘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할까요?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멀쩡한 기업을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자꾸 매도 압박을 가하면 공매도를 때린다, 주가가 빠진다라는 게 소문이 날 거잖아요. 그러면 네. 정작 잘 들고 있던 사람들도 매도를 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주가의 하락세가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일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 가장 큰 기업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한 1,000억치 사고 싶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 앞으로 전망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삼성전자의 주가도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1,000억을 그냥 냅다 사버리면 만약에 주가가 1%만 빠져도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리스크를 해지를 좀 하고 싶은데 그때 이용하는 게 이제 공매도 제도거든요. 1,000억치를 매수하고 싶으면 한 10분의 1 정도를 공매도 포지션을 잡아놓으면 현물 가격이 조금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공매도를 통해서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1,000억을 살라고 했던 걸 2,000억, 3,000억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매도의 선 기능이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공매도가 진행되고 나면 그동안에 멈칫거리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유입될 더 것이다. 유입될 수 있다. 근데 최근 이 거래일 동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했잖아요. 1조 그거는 7천억 원이나. 환율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의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바닥을 찍고 급반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1% 넘게 급등했잖아요. 그런 현상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한 거지 꼭 공매도를 때리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는 그럴 수도 부분이거든요. 있겠죠. 그래서 예. 공매도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도 좀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선기능도 좀 있다라는 것도 예.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다음 다음 슬라이드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정말 나쁜 게 결국은 차익 공매도 말 그대로 주식을 빌려와서 팔아야 되는데 심지어 그 빌리는 것도 하지 않는 무차익 공매도 이게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빌리는 행위조차 없이 대차거래, 대주거래도 없이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불법이죠. 지금 이제 불법인데도 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잡을 그래서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이라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조금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처벌을 상당히 이제 강화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증선위의 이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쇼커버, 소위 말해서 이제 공매도를 때렸다가
공매도를 많이 치고 나면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매도를 많이 때려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은 손실이 커지기 전에 빨리 쇼크오버를 해가지고 주식을 대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더 싼 가격에 사서 대갚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좀 있다라는 게 이제 공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에 이제 시장 반응, 어제의 반응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매도 거래대금이 총 이제 어제 하루 만에 1조 원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 중에서 거의 80%가 코스피 시장에 나왔고요. 나머지 20%는 코스닥 시장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공매도가 많이 나온 코스피가 더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는 멀쩡했고 코스닥만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공매도라는 것 자체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기보다는 공매도가 시행된다라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그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지수가 조금 빠지면 지금은 특별히 매수 악재가 타이밍이다. 없으니까 매수 타이밍이다. 공포의 매수를 한번 해볼까.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매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공매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주가가 적정 수준을 지나쳐서 더 많이 빠졌다는 거고요. 실제로 개인들도 공매도를 이제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어요. 제도가 바뀌었는데 어저께 개인들이 공매도 한 게 얼마나 되는지 보니까 전체 공매도 금액의 불과 1.7%, 금액으로 따지면 18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워낙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세워져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납득을 할 수 있다는 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개인 대주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요번에 이제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제거가 되면서 바뀐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인 대주 서비스를 시행하는 증권사, 대주라는 게 말 그대로 주식을 빌려주는 거. 원래는 개인들은 대주 자체를 못했었거든요. 못했다라기보다는 그걸 해주는 증권사가 거의 없었어요. 불과 이제 코로나19 이제 작년 1년 전에 작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곳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7곳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는 28곳 이면 거의 시중에 있는 모든 증권사들이 개인들한테도 대주를 이제 해주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대주하는 금액도 작년 3월을 기준으로는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세팅된 게 총 2조 4천억 정도를 대주를 해줄 수 있게 재원이 이제 늘어났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개인들도 이제 공매도에 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좀 생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 아무리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여 기간만 딱 놓고 봤을 때 개인들은 이 신용공여 말 그대로 이제 주식을 빌려가지고 대주를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관 외국인들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주식이 빠지는 걸 배팅을 해놨는데 2달 안에 안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들은 무제한이니까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기다릴 수 있는데 개인들은 그 안에 안 빠지면 손실을 입고 또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또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매주 요것이 60일 맞죠? 6개월 아니고? 네, 60일. 딱 2달밖에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2달 이후에 개인들도 연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신용 담보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바로 상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고쳐야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기가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 접근성과 자금력의 차이. 쉽게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주식 투자 인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1,0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저께 딱 하루만 놓고 보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모의고래를 신청한 사람은 딱 6,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가 뭔지, 도대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안내도 안 돼 있고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신용담보 비율도 개인은 140%인데 기관은 10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개인들 입장에서 불리한 거죠. 더 많은 금액이 있어야 똑같은 주식을 빌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하루빨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건의를 하고 개선 요청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어야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좀 지울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살아남는 방법, 간단하게나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공매도 잔고
대차장고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세력이 공매도를 많이 때린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매도 잔고 지금 뭐 아마 상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이 워낙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시장의 거래대금 중에 공매도의 비중이 좀 크다라고 하거나 혹은 어제 그제처럼 이렇게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공매도 때문에 피해를 입는 종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바로 조회해서 검색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매수를 하거나 혹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피할 수는 종목에 있겠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대차 잔고가 증가하는 것, 감소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대차 잔고라는 건 말 그대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주식을 빌리는 행위, 대주, 대차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공매도가 나온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차 잔고가 일단 늘어난다는 건 가능성은 누군가가 주식을 많이 있죠. 빌려놨다. 예. 그 빌려놓은 걸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차 잔고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종목은 내가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리스크 관리를 한다거나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조금 더 지켜보고 여유를 두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령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손쉽게 우리가 MTS나 HTS를 통해서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가 증감하는 거 부분들은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 HTS에서 공매도 잔고도 확인할 네, 수 있어요. 요렇게 이제 여러분 ATS에 보면은 예. 물음표 이렇게 돋보기 표시가 있어요. 예. 거기에 그냥 한글로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 이렇게 치면은 그 메뉴가 아마 뭐 증권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거의 다 나올 거예요. 그 메뉴를 찾으셔가지고 그냥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당분간은 대차 잔고는 증가하는 종목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혹시나. 지금 공매도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높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작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있는 환경에서는 주식 투자를 한 번도 못 해보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2001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사실상 공매도가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매도가 있는 환경에서 주식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냥 공매도는 그냥 기본적인 옵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특히나 작년부터 주식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은 공매도라는 게 없는 시장에서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나쁜 놈들이 공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거부감이 많이 들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민감도가 아무래도 5월 한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갑자기 이 대차 잔고가 증가하는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요 메뉴를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아무리 그 종목이 좀 좋다라고 하더라도 매수 시기를 이제 조금 늦추시는 게 조금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거고요. 만에 하나라도. 네, 만에 하나의 상황이 이제 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발성 재료보다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식의 본질에 좀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적. 예. 사실은 공매도를 때리는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밑도 끝도 없는 종목을 공매도를 때리지 않는다. 예.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를 아무리 공매도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자기들 의도대로 빠질까요? 안 그렇지 빠지거든요. 약점이 있는 종목을 잡아서 그 종목이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에 시세를 챙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약점이 있는 종목이란 게 뭐냐면 실적 대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 예. 혹은 단기적인 테마나 재료에 의해서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종목 그런 종목들이 꼭 공매도에 이제 타겟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좀 선별하실 때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단기적인 테마나 재료에 집착하시는 것보다는 좀 기업의 본질 핵심적인 펀더멘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 이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는 게 사실 뭐 고퍼주 소위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 퍼가 근데 섹터마다 다 다르죠. 기준이 맞아요. 달라서 그래서 그러면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공매도 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이 실제로 예, 예. 어제도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던 이유가 결국은 제약바이오 업종 때문이잖아요. 네.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냥 줄줄이 5, 6%씩 다 급락을 해버리니까 어제도 코스닥 지수가 2%가 넘게 빠진 거였거든요. 이 소위 말해서 고퍼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대체로 다 실체가 없잖아요. 그쵸. 실체가 없다라는 건 기업 내용이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라 당장에 실적이 뭔가, 없죠. 예. 그죠? 왜냐하면 신약을 지금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도 없고 실적은 당연히 적자할 맞아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의 먹잇감이 딱 되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또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공매도를 또 때리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타겟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바라보실 때도 조금 더 실체가 있는
펀더멘탈이 나름대로 조금 괜찮은 종목들을 위주로 대응한다면 공매도가 있건 말건 그런 종목들은 이길 수 공매도의 있다. 이제 풍파를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 대응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가 그럼 고퍼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PER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네, 이제 기준 문제는 같은 거. 작년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PER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이제 여러분들 뭐 FN 가이드나 나오곤 여러분들 쓰시는 있죠. HDS의 기업 내용 요약에 보면은 PER이 다 달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작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안 좋았다가 올해 갑자기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PER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업이익 수익성을 기준으로 해서 각 업종별로 몇 배 정도의 이제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렵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예. 다만 이제 IT 업종들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IT는 평균적으로 한 12에서 15 정도 코스피 기준인가요? 코스피, 코스닥 다, 뭐 IT 종목들은 큰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평균적으로 한 12배에서 15배 정도가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정말 대중이 없어요. 막 네, 몇백 배가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약간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 소재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한 PER이 한 7, 8배 정도밖에 안 돼요. 소재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 대표적으로 요즘에 효성그룹. 그러면은 완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날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돼 있던 있는데, 애들이 수익성이 딱 이제 붙어주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주가가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업종별로는 약간씩의 이제 이 PR 기준이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좀 된다면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예. 하고요. 자, 그래서 공매도 과열 종목도 지정 제도라는 게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작은데요. 제가 쉽게 좀 풀어드리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직전 분기 코스피 시장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늘어나고 그리고 당일 주가 하락률이 5% 이상 10% 미만일 경우에 그리고 공매도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배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는 다음 날에는 공매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이었잖아요. 네. 오늘 전부 다 공매도를 못하게 다 금지 종목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3월 달에 시장이 급락하고 나서 장이 많이 빠지니까 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와가지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걸 하루만 금지를 하는 게 아니라 열흘까지 금지를 시키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도 공매도 때문에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를 지정하는 건 전혀 실효성이 없다라고 봐요. 하루 공매도 금지해가 못하게 만들어놨다가 내일 또 공매도를 때려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도 분명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도적으로 분명히 거래소에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되는 거 이것도 역시나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5일 이상 공매도를 금지를 해야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되어 있는 종목들을 분류해가지고 생각보다 공매도가 많이 나와 있는 종목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미국의 게임스톱이라는 회사가 그쵸.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인데 네. 오히려 많은 개미들이 한꺼번에 매수를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대규모 이겼죠. 쇼커버를 유발을 시켰잖아요. 그런 걸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거든요. 그걸 기간을 늘려야만 개인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불편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좀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실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선별을 하셔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매도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일단 좀 갖지 마시자라고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는 있으나 오히려 우리가 더 심리적으로 좀 과민 반응하는 걸 수도 있다. 오늘 오후장의 시장 흐름을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들의 공포를 이용해서 지수가 정말 많이 빠지니까 그때부터 저점 매수를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시장을 살려놓거든요. 그리고 이 반등이 들어올 때 회복이 되는 속도를 보시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코스닥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20포인트가 훨씬 넘게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우려를 하시면 시장 대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공포를 가지는 건 조금 금물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 자금 유입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제가 아까 삼성전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공매도보다는 환율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핵심이다. 결국은 우리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자금이 국내 증시로 많이 좀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 원달러 환율이 1,100
1110원 아래로 다시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 1120원, 30원 계속 뚫고 올라가느냐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역시 마찬가지. 연말까지 테이퍼링이 없을 거다라고 못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신흥국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날 때마다 그게 기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주목을 해야 되고요. 오르는 건 맞추는 것처럼 빠지는 걸 맞추는 것도 정말 맞아요. 어렵다.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을 사서 올라가는 종목을 찾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반대로 빠지는 종목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본질에 집중해서 기업 내용이 좋은 종목, 펀더멘털이 우량한 종목으로 시세 차익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일시적인 수급 왜곡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공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복습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나아갈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이 들고요. 다만 공매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 보자는데 한 표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